기업에서 쓰는 이 경청하고 일반 사람들이 대화하는 이 경청하고는 조금 다르게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대표님이 경청을 잘해야 된다고 그 6단계 할 때 맨날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때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그럼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당연히 경청을 잘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않죠.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결국은 제가 고객과 이 질문을 하면서 거기서 경청을 해서 그 안에서 다시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갖춰지지 않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냥 일반적인 대화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그 파트너들과 함께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었느냐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연습을 안 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야 가서 요대로라도 한번 해봐.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이걸 해주는데 이것조차도 연습을 안 하고 그냥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안타까웠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계속 노력하면서 집중적으로 그 훈련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까운 우리가 질문을 하더라도 겉도는 질문을 하면 데이터를 깊게 못 뽑거든요. 못 뽑죠. 그러니까 예.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하듯이 그냥 일반 사람들 경청하는데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웃어주고 그냥 격려하고 칭찬하라고 해서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음, 사람이 과연 그러면 경청했다고 얘기할까? 경청은 어려운 질문을 하라고 하는 건 경청하기 위해서 질문.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 자체는 답변을 얻는데 그 답변이 경청인데 그거는 기회와 타임적으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어려운 질문을 하면서 어때요? 결국에는 그 경청의 깊이가 커졌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깊게 경청했다는 건 그 사람이 깊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깊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 깊게 답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많은 영업사원들 중에 아이스강밖에 없었다. 그 사람밖에 음, 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처음으로 혹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겪어봐도 이렇게까지 나를 이끌어주고 이렇게까지 내 문제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나를 이렇게까지 내 마음의 어떤 얘기에 대한 부분들을 남편하고도 얘기하지 않는 거를 심지어 나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와이프한테 얘기하지 않는 거를 나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깊이 꺼낼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어려운 질문이 아니면 드릴을 그렇게 깊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일즈에서 이게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번 하고 20번 하고 30번 하면 마치 공식처럼 되어져요. 그리고 그냥 미팅 브리핑 그 자체에 대해서 패스해야 될 사람, 패스하지 말아야 될 사람, 깊이 가져가야 될 사람, 익혀야 될 사람, 나중에 해야 될 사람, 지금 굳이 안 해도 될 사람, 지금 꼭 해야 될 사람, 지금 꼭 하더라면 모든 이런 명분과 어떤 이런 모든 시나리오가 다 보여져요. 왜? 이젠 프로가 됐으니까. 프로는 알아요. 맞아요. 프로는 이 프로세스를 맞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브리핑이 어렵고 미팅을 이제 하는데 계약건을 따는 게 어렵다면 그냥 제가 지금 얘기하는 방향성 중에 하나만 붙잡고 그 하나만이라도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경청을 잘하고 어려운 질문을 잘하게 되면은 지금 금방 고객이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클로징이 안 돼도 이미 제가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면은 클로징이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래서 어려운 질문을 하라 그랬구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끊임없이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상 이 어려운 질문을 절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된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거를 처음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되게 이게 비합리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 이걸 어떻게 고객한테 가서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해보면서 되게 그 재미가 있었어요. 맞아요. 뭐야? 이게 먹히네? 처음에는 의아해하면서도 먹히네 이런 것들이 많이 그 느껴졌었고 역시 그렇게 하면서도 누구와 함께 하냐가 여기에서도 또 되게 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오늘 또 하게 되네요. 맞아요. 여러모로 되게 감사해요, 대표님. 그리고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쭙고 싶어요. 사람들이 영업을 잘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방법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뭘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그냥 항상 주먹구기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멘탈 싸움에서도 이기는 법이라든가 미팅을 뭐 잘하는 법이라든가 지금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너는 영업인이니까 이거는 꼭 해야 돼. 어, 당연히 해야 돼. 네. 너무 지켜야 될 거 너무 많은데 우리가 네. 영업을 하면 약속이거든요. 두 그럼 가지만 약속이라 얘기해 주세요, 그럼. 네? 지킬 게 많아. 지킬 게 많으면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음. 영업은 약속이에요. 약속이 지켜지는 과정이고요. 결혼도 그렇지 않아요? 너 꽃길만 가게 해줄게라고 멘트를 쳤으면 꽃길을 가게 해줘야죠. 안 그래요? 꽃길을 가게 쉽지 해주기. 않은데. 네, 저는 그래서 멘트를 제 와이프랑 이렇게 저희 시어머님, 이게 장모님이죠, 장모님의. 장모님 만났을 때 제가 그때 멘트를 어떻게 쳤냐면, 네, 그 따님을 내가 같이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절대 나는 망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저는 그 뭔지는 소리 듣고 모르겠지만 나는 망하지 놀랐어요. 않는 사람이다. 예,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어, 그 약속을 내가 왜 그러면 꽃길로 가게 하겠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왜 안 할까요? 세상에 꽃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거를 약속하는데 예를 들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망하지 않는다는 걸 그럼요. 약속했으면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약속했으면 그 망하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서 각자 이해하는 이해도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약속했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앞으로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진짜 꽃길을 걷게 해줄 수도 있어. 근데 꽃길을 걷게 해주는 거가 난 약속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건 하나의 열매로 되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음, 근데 음. 내가 처음에 약속한 거 뭐예요? 망하지 않는 거. 망하지 않는 거, 그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절대 쉽지 않아요. 이건 아무나 할 그러니까.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장모님 만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장모님 맞아. 만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 그 미팅 처음에는 앞에선 대놓고 얘기하지만 끝날 때, 야, 쟤 뭐 곧 망하는 건가? 그래서 저를 얘기하는 건가? 뭐 예를 들면 대표님, 다양한 근데 생각. 저 여기서 잠깐만요. 예.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은, 저 되게 궁금한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회 될 사람이 와서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장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냥 뭐 이렇게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죠. 그렇게 막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그래 둘이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나는 어, 되게 진지하게 얘기한 것 같아 그날에. 근데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난 그 얘기를 하는데 나도 처음 나도 이게 누구나 만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게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도 처음 장모님 만나면 저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때요? 저도 좀 약간 내성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준비해서 그런 걸 그것도 내 고객이면 예를 들면 고객의 클로징이 안 되면 패스할 수도 있는데 장모님은 패스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나름 나도 그리고 엄청 긴장하면서 그 얘기를 고민해서 한 거예요. 얘기했을 거 아니야. 예? 엄청 고민해서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럼요. 예, 처음 그럼요. 만날 때 난 뭔 말을 해야 될까 이 생각했을 거 아니야. 바로 그거죠. 심지어 그거를 내가 줌 수업하면서 그거 하는 것처럼 그거 준비해 갔어요. 그거 노트에다가. 그래서 언제 이 네. 타임적으로 언제 이걸 얘기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냐면 그게 어, 그 허락받는 어떤 그런 자리잖아요. 예. 그게 힘들지 내 입장에서는 그게 어, 부담스럽고 그런 자리 누가 좋아해요? 부담스럽지. 맞아요. 예. 근데 뭐 나름 저도 훈련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마저도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첫 인상이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럼 두 번째 인상 또 좋게 만들고 영업도 그렇잖아요. 약속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기회조차도 상대방이 안 주면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잖아요. 실제로 제 머리 스타일이 처음에 장모님이 안 좋아했어요. 제 머리 스타일.
예, 머리도 아, 막 염색하고 머리도 막 길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단점을 아, 아예 또 직설적으로 또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야, 제 머리 스타일 쟤는 좀 그렇다고 이제 제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음, 거는 뭐냐면 천이상이 다 좋을 수는 없어. 그리고 심지어 천이상 좋기 위해서 엄청 사람들 노력한단 말이에요. 영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천이상이 다 좋을 수 있냐? 천이상 좋지 못할 수도 있지. 근데 천이상 굳이 나쁘게 할 필요는 없어. 근데 그런 거예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치가 있다면 그 미팅이 나를 죽이지는 못해요. 내가 그 미팅이 실패하더라도. 안 그래요? 그러면 맞아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걸 보여주면 돼요. 저는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23살 때부터 이제 영업을 시작하면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한 번도 내가 성공해 본 경험이 없잖아요. 한 번도 내가 음, 돈을 뭐 이렇게 벌어본 경험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고객들한테 약속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과정이, 그리고 그걸 기다려주는 제 가족들 또한, 제 주변에 있는 측근들 또한 그걸 기다리는 과정이 참 쉽지만은 않았는데 그 약속을 내가 지키는데 거의 7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7년. 음, 예. 그걸 지켜진 것도 아니야, 완전. 그게 보여지기까지 7년이 필요했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고객들 또한 이제 내가 약속이 지켜지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에게 주는 어떤 그 힘이라고 할까? 그 고객들에게 그 멘트의 힘이 이제 지켜졌던 어떤 약속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만큼 약속 지키는 또 영업사원들이 없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힘이 실려가지고 이제 클로징이 알아서 되어지는 것들이고,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건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약속이 못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생각해요. 약속이 잘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내 마음에서는 항상 끊임없이 내가 이 약속을, 시간이 좀 길어서 그 과정에서 좀 힘들 뿐이지 약속은 꼭 지켜진다. 그리고 약속 지키기 위해서 내가 평소에 돈을 어떻게 쓰고 시간을 어떻게 쓰고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그런 것들이 약속 지켜지는 과정에서 빗나가지 않고 그 트랙에 계속 놓여져 있고, 뒤돌아보면 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너 그게 최선이었잖아. 너가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이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안 보일 정도로 내가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하면 그게 약속이 지켜지는 과정에서 좀 힘드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어때요? 나를 설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게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수강생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왜 제 컨텐츠를 좋아하고 저랑 연결을 하고, 그리고 연결해서도 제 수강료를 내고도 수강이 끝나고 나서 막 현금도 싸주고 하고 그런 관계십이 계속 연결되는 이유를 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에 대한 증거들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동을 먹지 않을 수밖 먹을 수밖에 없다. 나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왜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로 뭐 콜드콜 내가 제자를 키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진짜 유튜브에 예전에 그 기록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유튜브에 기록된 네네. 것들에 대한 제자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내 측근한테 보여주고, 난 이게 큰 내가 말한 걸 당연히 믿겠지라고 생각했지, 내가 꼭 보여줘야만이 더 이 사람들 감동하는 줄은 생각도 못했지. 뭘 하다가 음, 어쨌든 내 옛날 영상을 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마라톤 하는 것도 보여주고 뭐 내 그 클로징하고 저기 고객 내 제자를 이제 콜드콜 하는 걸 가르쳐주고 3분 해라고 하는데 이 새끼가 6분까지 하고 하는 그 과정들을, 그 스크립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되게 어선순하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점점 잘하는 거, 이 유튜브에서 다 그 기록돼 있으니까 링크는 내가 일부 공개로 해놨고 그걸 내가 다 보여줬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 오히려 더 놀라는데, 사람은 그래서 꼭 보여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보는데, 근데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것들, 제가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들 다 현실을 얘기하고 내가 겪었던 걸 얘기하기 때문에 계속 이게 한결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는. 예. 그리고 영업을 하면서 어쨌든 지켜야 되는 게, 저는 그 한 가지만 제대로 지키는 거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지켜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되고, 그 한 가지를 지킨다고 하는 게 꼭
뭐라고 하지? 이게 이런 거 있어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는요,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내가 단순하게 그냥 예를 들면 어떤 고객들은요, 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돈을 투자했을 때 거기에 고객이 누군가는 월 천을 이 정도 버는데 2개월, 3개월 만에 내가 월 천도를 번다는 걸 보장하면 내가 이 교육에 돈을 지불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그 돈을 번다고 해서 본인이 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만약 약속하고 돈을 들어오게 한다면 나는 사기꾼이고, 그리고 그럼요. 이런 제안을, 이런 얘기를 나한테 제안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좀 비합리적인 것 같다. 예. 그리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은, 어, 좀 뭐라고 하지? 이 머리가 제대로 돌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 저는 좀 경계심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하죠. 쉽게 그리고 하면 왜냐하면 되게 잘못하면, 예,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약속은 약속이 아니라, 네. 그런 약속은 무지한 사람들끼리 그냥 사기꾼끼리 그냥 끼리끼리 노는 거지. 저는 그런 약속은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나한테 문의를 주더라도 그런 문의는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 수강생들 성공한다고 해서 네가 무조건 너의 성공이 보장된다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나도 처음에 수강생이 약속 지켜지고 성공 케이스가 한 명이라도 나오는 것까지, 그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수강생 한 명도 성공한 케이스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왜 나를 따랐을까? 성공한 사례도 없는데? 근데 그 사람이 첫 번째 성공한 사례가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첫 번째 네. 성공한 사례가 되는 사람이 당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 그런 약속을 받아내는 건 좀 비합리자라고 생각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저도 그래서, 아, 장모님, 저 꽃길 걷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안 하잖아요. 그건 사기꾼이나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 그 약속에 대한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영업하는 거에 있어서 영업을, 이 사람이 영업사원 같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프로 정신과 그 어떤 자기만의 어떤 통찰과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분야에선 탑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저의 분야는 어쨌든 통찰 마케팅을 하고 나름 본질을 키우기 위해서 콜드콜, 다양한 영업 프로세스에서 세일즈를 주로 많이 가르치고 다루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터득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이 분야에선 제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음, 육성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알고리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랑 연결됐던 개미들, 그러니까 일반인들, 그런 사람들 영업을 배우려고 했을 때는 아마, 예, 제가 아마 제일, 예, 적합한, 예, 그런 사람으로 나를 고용해야 되지 않을까. 난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일단 영업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